반대로 이 시니어 분들, 나이가 많아지면서 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악력이라든지 근육량이라든지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부분들, 뭐 알츠하이머 이런 두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질환들에 있어서도 비피도박테리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드래브의 칼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생균을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유산균이 있죠. 자, 근데 최근에 이 비피도박테리움이 들어가 있는, 이 제품에 비피도박테리움이 많이 들어가 있다 해서 광고하는 제품들이 최근에 좀 나오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비피도박테리움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일단 뭐 유산균과 마찬가지로 이 간균이고요. 간균, 그러니까 막대 모양으로 생긴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균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산균과 마찬가지로 뭐 어떤 장내 환경을 좋게 개선해 주는데 건강상의 이로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장 운동, 변비 설사 이런 어떤 장 트러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염증 관리, 면역력 기능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비슷한 어떤 건강상의 이로운 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 이제 유산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성 균주입니다. 산소를 좋아하는 균주고, 비피도박테리움이 혐기성 균주입니다. 산소가 있는 공간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장에 있어서도 소장과 대장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소장과 대장의 환경이 다릅니다. 소장은 산소가 좀 있는 공간이고 대장은 산소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피도박테리움은 대장 쪽에 좀 더 많이 잘 서식할 수 있는 그런 면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케팅 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대장이 안 좋으면, 즉 뭐 설사나 변비나 대장이 안 좋을 때는 대장이 실제로 많이 살고 있는 이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도균이 훨씬 더 좋다, 이걸 먹어야 대장에 직접적인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는 모습들도 보여지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제품화되어 있는 균주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유산균은 이제 산소를 좋아하는 소장 쪽에 그런 기능들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장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균주들은 대표적으로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도균이나 또 낙산균이 있겠죠. 낙산균도 혐기성 균이기 때문에 이 대장 쪽에 많이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피도박테리움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최근에 뭐 출시가 돼서 이게 어떤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전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산균과 같이 이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원료로 굉장히 많이 사용해오던 그런 균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균주 19종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균주가 되겠고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바 있지만, 유산균,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하면 락토바실러스를 이야기하는데, 이 유산균이 훨씬 더 많은 제품이 나와 있고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산균을 배양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쉽고, 그러다 보니 원료로서 쓰기 저렴합니다. 단가가 저렴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료로서 좀 더 각광을 받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유산균의 효능도 많이 밝혀지면서 기능성이 인정이 되고 있지만, 사실 원료로 제품화 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면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비피도박테리움은 배양도 까다롭고 그만큼 원료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비피도박테리움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에는 유산균뿐만 아니라 이 비피도박테리움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함량이 굉장히 미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보장균수나 이런 것들이 다 유산균 위주로만 되어 있던 것이고, 비피도박테리움은 들어는 가 있지만 굉장히 적은 양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생색내기식의 어떤 원료 배합을 한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 비피도박테리움의 어떤 중요성들이 대두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유산균 시장이 너무 포화되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커져서 너무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별로 특색이 없거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제품을 좀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조금 비싸더라도 이 비피도박테리움을 많이 넣은 그런 제품들, 아예 비피도박테리움 100%로만 배합을 한 그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비피도박테리움은 이제 모유와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우리 영유아들, 그 아기들이 장 환경이 이제 발달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 영유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 시니어
시니어분들, 예, 나이가 많아지면서 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언급을 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비피도박테리움이 나이가 들면서 전체적으로 좀 줄어듭니다. 예, 그런 양상을 좀 보입니다. 젊었을 때보다도 이 나이가 들면서 장에 어떤 그런 비피도박테리움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줄어드는 게 어떤 시니어들의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피도박테리움을 드시면 먹었을 때 건강상에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이 있다라는 연구들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니어분들의 어떤 그런 건강상 피지컬한 악력이라든지 근육량이라든지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부분들, 운동적인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비피도박테리움을 섭취했을 때 훨씬 좋아진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이런 두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질환들에 있어서도 비피도박테리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비피도박테리움 어떤 특정 균주를 투여했을 때 이런 알츠하이머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병리적인 문제점들이 개선된다라는 연구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시니어분들께는 이런 비피도박테리움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은 최근 이제 비피도박테리움이 많이 들어있다, 100% 비피도박테리움이다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최근에 좀 마케팅들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비피도박테리움이 뭐야? 새로운 거야? 기존에 없던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비피도박테리움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비피도박테리움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기존의 제품에도 들어 있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비피도박테리움의 배합이 좀 적었던 것이죠. 왜냐면 원료가 비싸니까. 기능은 유산균과 비슷한데 원료값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만 넣고 들어있다 이 정도만 홍보를 했던 것이죠. 이게 기존 유산균 제품과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비피도박테리움을 좀 많이 넣은 제품들이 실제로 나와 있다라는 얘기고요. 가격은 물론 좀 비쌀 겁니다. 유산균보다 원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은 저는 비피도박테리움이 좀 배합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만큼 어떤 시니어분들이 어떤 건강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좋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